오늘은 약간 처음부터 좀 무거운 얘기를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뒤통수를 맞게 생긴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얘들이 일부러 이걸 알고 지네들끼리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병신인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윤석열 정부가 병신인 거지. 네. 네,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시행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로 인해 한국 수출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대책이 없는데요. 그동안 기업 부담을 줄인다면서 유럽연합과 협상했다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 기본값 활용에 대한 입장을 제출했는데요. 이걸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본값은 탄소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유럽연합이 대신 제공하는 데이터인데요. 그런데 이 기본값 활용에 대해서 유럽연합 정부들이 10월 31일로 예정된 4차 보고부터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이 우리나라가 낸 기본값 이거를 불인정했어요. 유럽연합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한 3,162개 기업이 이 탄소 국경세 요거 처맞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 근데 우리나라만 없어. 마치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은 그전에는 우리하고 발맞춰가지고 그 중국 같은 경우 아예 대놓고 우리 탄소 중립하지 마야. 그냥 그렇지. 우리끼리 하는 걸로 가. 그리고 얘기를 했었고, 마치 자기네들도 탄소 중립에 관련한 수출입 관련된 무역 장벽을 세우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일본도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이것들은 계획을 준비를 다 다 짰어. 했어. 야, 니들 준비 안 한다며. 병신, 그 말을 진짜 믿었냐? 저 병신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앞두고 야, 난 공부 안 해. 노래방 갈 거야. 그래놓고 도서실 가고 졸라 공부하는데 우리는 진짜로 노래방을 간 거야. 그래서 술 먹고 사우나 가고 막 한 거. 그래서 심지어는 그동안 해왔던 출제 영역이 바뀌었는데 다 알려줬잖아. 근데 우리만 야, 거기서 출제 나면 우리 시험 거부하면 돼. 이러면서 지들은 그 영역을 공부를 마친 거지.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유럽연합 쪽에서 이런 방식으로 정산을 하면 정확하게 연간 우리 수출 규모로 따지면 500억에서 800억 달러, 거의 100조 원 이상의 수출 품목에 대해서 사실상 경쟁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든 품목들은요, 한중일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수준이나 가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중일이 주로 메인으로 하는 수출품들, 뭐 철강이나 무슨 각종 플라스틱, 전자제품, 뭐 모든 종목들이 사실은 다 거기 비등비등한 제품들이야. 근데 중국은 싼 맛에, 뭐 일본도 요새 싼 맛으로 가긴 하지만, 뭐 한국 거는 뭐 안정적인 공급성과 뭐 우수한 기술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경쟁을 붙고 있었는데 이 탄소세 문제가 여기 끼어들게 되면 가격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안 돼야. 그럼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었다는 거는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딴 데는 다 준비하는데 우리만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대응을 아예 여기에 대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옆에 애들이 나는 공부 안 해. 나 이번 시험에 놀 거야. 그 말만 믿고 우리도 진짜 놀아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는 10월 31일부터 유럽연합 이제 수입 업체들이 이제 한국 수출 기업의 구체적인 탄소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리백을 요구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사실 이게 유럽연합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유예 기간을 주면서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거라고 계속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정부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은 본인들의 하청에 재하청까지 신경 쓰면서 이걸 맞추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전 대통령 선거전 할 때부터 그렇지. 알리백 대해서 준비하고 있냐, 알고 있냐 그랬더니 알리백이 뭐예요? 새로 나온 소주 이름인가? 이러던 놈 아니에요. 새로 나온 신상 백 이름인가? 아리백? 근데 그러고 나서도 거기에서 분명히 지적을 받고 나서도 이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오히려 석탄 에너지, 그 다음에 석탄 에너지를 늘리고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대의 조류에 역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역행을. 아, 그렇지, 맞아. 똥훈이가 말했어요. 아, 그 한동 훈도씨. 아리 백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대표니 아무리 문과 나왔다고 이렇게 저기요. 어? 여기 지금 다 문과 나왔거든요. 문과랑 무슨 상관이에요, 문과랑 무슨 상관이죠? 아무튼 아무리 전문 지식이 딸린다고 하더라도 하긴 문과 나와서 뉴라이트 모르는 놈이 알리백에 대한 걸 하겠어만 걔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처먹는 거밖에 모르지. 결론적으로 이런 기조류들 자체도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그거 정부가 인증 제도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이제 유럽 연합 측에 이렇게 준비돼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부가 기다려봐 우리 유럽 연합하고 다이렉트로 우리가 저기 협상해가지고 해줄게 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은 자영업자들도 그 힘든 시기에 윤석열이 1,000만 원 준다고 그거에 뽑았다면서요. 그리고 그래서 1,000만 원 받으셨나요?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 저 진짜 너무 답답한 게 아니 기본적으로 기업을 특히 수출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외교력과 국가 신인도 그리고 이 정부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정부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정치는 따르지 이러면서 또 이직을 하신 분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들이 요구하는 거는 당장에 한국 수출품을 전부 다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라가 아니야.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그렇지. 어떻게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높일 건지 그 계획하고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의 발전을 통한 그 전력 생산 수요를 8%까지 끌어올려 놨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계획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2050년도까지는 거의 35%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지. 그걸 그대로 진행하기만 했으면 지금 여기다 그 데이터를 주면 돼. 아직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무슨 풍력 발전소도 세우고 이걸로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면 되는데 그거를 다 뭉개버린 게 윤석열 정부예요. 뭉개버리고 태양열 비리하면서 태양열 온갖 업체들 다 파헤쳐가지고 압수수색 가고 검찰에 옮기고 난리 치니까 태양 누가 해 지금? 할 수가 없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나 몰라. 그래서 대기업들 그럼 다 망하지 않을까요? 대기업은 안 망해요. 대기업은 안 망하지.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자체적으로 공장 안에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발전 시설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에너지 발전 효율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데이터들을 직접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데이터들을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서 정부가 꽂아주는 전선으로 쓸 수밖에 없는 중소업체들은 자기 능력으로는 이거를 만들어서 내려고 그래도 못 만들어.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전력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나오잖아. 수력에서도 나오고, 원자력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전용선으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배나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계량을 해갖고, 여기서 쓰는 전기는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입니다. 할 수 있는 이 전용 전기 라인이라도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라인 공사들을 진행을 안 한단 말이야. 아니 그거를 개개 기업이 못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 계획이 다 있어야 되는. 아니 기업이 발전소를 만들 수는 없잖아. 중소기업이. 그 못 만들어? 그럼 수출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응. 아이고 그건 꼭 유럽만 수출 안 한다고 우리 경제가 망하겠어요. 아니 중국도 그 유럽 포기해. 말고 다른 시장을 개발하나요? 개발을 하셔야 돼요. 어저께식으로 얘기하면, 저 산업 현장에 가보시면요, 아주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려주셔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정부에 기대 가지고 그렇게 사실 겁니까? 어? 아니 유럽 정부하고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라니까. 아, 난 그건 모르겠고 자기가 나 진짜. 밥들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정부가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줘요? 그 문제는 유럽은 우리 전체 수출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한 7, 8위권 정도니까 유럽을 통째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거리도 멀어서 그닥 우리한테 수출 여건이 좋지 않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 뭐 포기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아니 그게 아니 왜 포기해요? 아니 중요한 건 그렇게 큰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면 그렇지만 다 되게 죽어요. 기업으로 보면은 그 기업은 그러니까 그쪽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일단 우리 전체적인 부분만 좀 크게 보자고. 그 기업도 힘들겠지만, 자, 문제는 유럽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큰 수출을 해주고 있는, 수입을 해주고 있는 북미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얘기 안 하겠어요? 같이 해야죠. 죽이기 딱 좋잖아, 이 조건으로 걸면. 어? 우리가 지금 다른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탄소 에너지 절감 계획을 전혀 무시하고 안 세워버리는 바람에 이 빌미로 중국이나 미국도 또 하나의 코를 걸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도 그거 적용해야 돼. 우리도 유럽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니네 거 안 할 수 없잖아. 저희 안 되는데 그거 안 돼 있었어? 야, 그러면 물건값을 좀 깎아야겠다. 내지는 니네가 그 환경 분담금 있잖아. 세금을 그걸 돈으로 해갖고 그걸 좀 물어줘야 되겠어. 기업이 그 돈 물겠냐고. 또 우리 세금을 또 우리 세금으로 기업들한테 탄소 부담금 관련한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대기업들은 그거 믿고 있으니까 이러고 개기는 거라고. 버티다 보면 정 안 버텨갖고 망하면 내가 직접 발전해서 쓰면 되고. 안 굴고 버티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고 대납해 주겠지. 돈이 어디서 서요? 응? 돈이 어디서 내년에 쓸 거 나요? 땡겨갖고. 그것도 쓸 것도 없어서 지금 공공기금도 계속 그거 돌려받게 하다가 그러면 이자만 내후년 거 땡겨 쓰지 뭐. 이자만 불어나서 지금 몇 조인데 이자만 해. 그럼 내후년 것도 땡겨 쓰고. 난 어차피 2025년까지 땡겨 쓸 수 있는 능력이 아. 있으니까. 이건 나로 하여금 욕을 끌어내려는 회책이야. 넘어가면 안 돼. 자꾸 욕이 나오네요. 예. 에휴,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탄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안 세운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헌재가 나왔어요. 네, 2031년부터 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세워두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2050년 이전까지의 감축 목표가 제시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하면 뭐 하냐고. 또 거북돈 쓰겠지. 이미 태양광 하던 업체들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너 문재인 정부 때 지원금 불법으로 받았지 그래갖고 그러니까.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새로 뭐 신규로 허가 나갔던 거 다 취소해버리고. 이 정부에서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나는 이 정부가 정상적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정부고 그런 공무원들이 살아남아 있잖아. 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오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멈췄고 이걸로 인해 갖고 지금 나라 경제가 진짜 이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탄소 비용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멸정하게 대한민국 수출 금액의 20% 가까운 비용을 또는 10% 이상 되는 비용을 추가로 더 내놔야지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일부러 우리 망하자고 한 게 아닌가. 일부러 나라 망하자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31년 이후, 2031년 이후 감축 목표치를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들은 근데 안 감축 목표가 아니잖아. 먼저는 20개를 늘린다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쪽에 투자한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사업 전체를 전부 다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튼 이것 때문에 우리 기업이 10월 말일 되면 이제 다다음 달이군요. 불똥이 떨어질 거 그 안에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갖고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고 뭐 대책을 세우겠죠. 이제 뉴스에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부터 2달 동안 세우는 뉴스 거야. 안 보고 극우 유튜버만 본다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이런 거 몰라. 아리백 같은 걸 아냐고. 얘들은 몰라. 진짜 그럼 심각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누가 나서서라도 이 상황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단기간에 이게 되질 않는다는 거야.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2달 안에 우리가 친환경 발전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친환경 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면 됩니다. 계획을 만들고 이 헌법 프로치 결정 받은 거 이거는 8조 1항인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 이렇게 규정을 그걸 다 해놨었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거를 윤석열이가 원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면 돼요. 다시 대통령이 시행령을 하면 돼. 당연히 해야겠지.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문재인 때 이거 잘못된 법을 그 정상적으로 돌려놨는데 뭐 이걸 다시 원복하라고? 나는 못해. 민주당이 요구한 법은 나 거부권. 이러고 나서면 이건 진짜 미친놈이에요. 지 감정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놈이 된다고. 개미는 뚠뚠님이 심리적 아리백 하는 건 아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심리, 다 잘 마음 되고 이런 있다. 거 중요하다. 그치, 심리, 마음. 마음도 일본의 마음이 중요해. 그렇죠. 우리 국민의 마음 따위는 중요하잖아. 그래서 오늘 오후쯤 되면 이 탄소 관련한 TF가 새로 생기면서 그에 관련된 내각 비상 조치가 아마 내려질 겁니다. 왜냐면 원래 화들짝 해갖고 이거 하거든요. 특히나 외국이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 중에 여야 협의라든지 제대로 된 어떤 계획 구성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서로 대충 만들어갖고 유럽에 던져줘. 그리고 실제적인 탄소 감축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장 사업 그런 거 예산 올리지 마. 이런 식으로 개구라를 칠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예산을 승인해 줄 테니까 빨리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법안에 맞춘 준비를 하라고 해도 긴축 재정할 거야? 올해는 못 하겠어? 이러고 버틴다는 거지 얘네들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헌재 결정을 존중을 하고 민주당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헌재 결정에 따라 탄소 중립 기본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것까지 거부권 때려봐봐 아저씨. 자, 아무튼 위험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중국이랑 일본은 이미 이걸 준비를 마쳤다고 하니까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노래방 가자 그래놓고 네가 먼저 들어가서 놀고 있어 그래놓고 도서관 간 놈들 같은 이런 이 중국과 일본의 시험 기간에 노래방 가자고 쫄래쫄래 따라간 게 병신이지. 왜냐면 시험 기간 아닐 때도 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 템포에 맞춰가면서 나라꼴 이렇게 만드는 거죠.